네, 반갑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 기사, 저녁에 올라갔죠. 제목이 윤석열 지지했던 20대 청년단체, 윤 떠나 이재명 지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20대 청년 모임 팀 공정의 목소리가 1일 윤 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팀 공정의 목소리의 안은진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자리를 통해 저와 팀원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절단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곁에서는 저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랬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곳에는 미안하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 윤석열 후보께서는 청년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청년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며 입으로는 공허하고도 실망스러운 말들만을 내놓고 계신다. 오늘날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변화를 갈망하는 모여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각자가 가져갈 전리품을 챙기는 것에만 hir안되어 있다. 종국에는 윤석열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 의지를 부정하며 패싱으로 일관하여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선 전부터 경선 때부터 분당 치려고 이제 들어왔던 놈들이죠. 이제 경선 끝나고도 이제 남아 있다가 딱 이준석이가 분당 치고 잠적하고 사라지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빨갱이들의 무서운 점이에요. 빨갱이들의 무서운 점. 근데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이런 걸 또 들으면 와, 윤석열이 뭐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물고 짚고 뜯고 막 그러겠죠.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당무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태를 출하했다. 국민의힘의 청년 세대에 대한 물통행위는 자기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다. 전두환도 정치는 잘했다 발언을 거론하며 정치를 잘한다던 전두환 찬양이 설마하는 우리에서 결국 하는 혁신으로 바뀌었다며 2021년 대한민국을 80년대식 정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야인으로 돌아간다면 그나마 이제 이 진정성을 조금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윤석열을 떠나서 이재명한테 간다? 이게 제정신이 박혀있는 인간이면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세요?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래,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판, 그걸 폐쇄시켰어요. 20대의 목소리를 잘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 앞뒤가 맞잖아. 미안하다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대통령 후보. 그런데 왜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갖다가 막아요? 이게 너무 앞뒤가 맞잖아. 그러면 그래,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과 함께 홍준표를 밀어가지고, 홍준표를 당선시켜가지고, 당선이 아니고, 최종 후보로 뽑아가지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간첩 새끼들이 경선 끝나고도 남아있다가,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얘기는 분탕을 칠 만큼 치겠다는 의도였죠. 그게 이제 경선 끝나고 선대위가 지금처럼 구성되기 전까지 한 20일 동안 끊임없이 김종인을 이제 정권을 주는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은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들 맘대로 분당 치면서 이제 또 수작을 부리려고 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패싱 당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일단 그 안에서는 분당 치기가 어렵겠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준석이도 일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하면서 분탕을 치고 거기에 때 맞춰서 얘들은 지지 철회한다고 하고 또 그때 맞춰서 이제 여론조사는 윤석열이가 이제 살짝 밀리는 걸로 나오고 딱 그 기아처럼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읽어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내분으로 인해서 막 그 청년들도 떠나고 뭐 지지율도 빠지고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언론은 어차피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은 모두가 다 이권 카르텔에 발을 담그고 있는 놈들이고 그 브로커라고 했잖아요. 브로커. 그 왜 윤석열을 이렇게 비토하느냐. 이재명이 저런 양아치 개쓰레기 새끼인데도 계속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느냐. 이재명이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를 투자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권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권을. 예를 들어서 한 100조를 들여서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 그러면 그 100조 중에 이제 언론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이제 언론에 떼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들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얼마를 투자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서 얼마 정도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겠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 예를 들어서 한 30, 4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가 또 그걸로 조금씩 나눠 먹고 이런 식의 그게 딱 그림이 짜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보면 윤석열은 돈을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론이 보기에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몫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구나. 이래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권 카르텔들은 약탈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윤석열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깨트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들은 윤석열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제거의 대상으로. 그게 지금 현재의 이 대선판에서 나오는 모든 그 움직임들의 이유입니다, 이유. 가끔씩 그러잖아요? 윤석열에게 이제 왜 제대로 된 공약이 없냐. 그럼 공약이 없을 수밖에요. 공약을 하나 내놓으면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물고 싣고 뜯을 거예요. 이거는 좌쪽으로 기울은 공약이다, 그런 식으로 또 물고 싣고 뜯고 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제 특별하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공약을 발표는 하죠. 근데 그 공약, 지금 발표하는 공약은
뭐 딱히 뭐 언론이나 이쪽에서 물어뜯을 만한 거리가 없는 그런 공약들이죠.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상황.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이 중심을 잡고 판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20대 청년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몸은 20대인데 마음은 90대, 김종인보다 더 늙어 빠진 노회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들.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